윤영은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들었던 시간은 불과 3시간 전인데 피로는 여전히 온몸을 짓누르고 있네요. 옆에서는 남편 태수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윤영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죠. 아직 일어나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설거지를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 식사 준비할 재료도 부족하네요. 윤영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남은 반찬들로 간단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남편 도시락, 마무리 아들 지우 등교 준비 장보기 빨래 청소,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하루가 벌써 빽빽하게 채워져 있군요. 태수가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와 함께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39살의 태수는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윤영은 남편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내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수가 식사를 하는 동안 윤영은 1학년 아들 지우를 깨웠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지우에게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혔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계산된 시간표대로 움직이네요. 태수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넥타이를 매는 남편의 뒷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태수와 나눈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일상적인 가사와 육아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8시 정각 태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어요. 윤영은 남편의 양복깃을 가볍게 정리해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죠. 매일 반복되는 의례적인 인사가 오늘따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문이 닫히고 윤영은 창가로 가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태수의 차를 바라봤어요.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우 등교 시간이에요. 아이의 가방을 챙기고 도시락을 넣어주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죠. 지우는 여전히 졸린 눈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 통학버스 정류장까지 지우를 데려다주고 손을 흔들어 배웅했어요. 버스가 멀어지자 윤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오전 9시 겨우 하루가 시작됐을 뿐인데 이미 지친 기분이네요. 윤영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군요. 가을 햇살이 단풍나무를 비추며 붉게 물든 잎사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영은 문득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죠. 아이와 남편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윤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어요.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35년 인생 중 마지막 10년은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죠. 그 사이 윤영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영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영아, 정말 너 맞구나. 고개를 돌려보니 고등학교 동창 민수가 서 있었어요. 학창시절 평범했던 민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올려진 머리 스타일이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윤영은 자신의 수수한 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네. 15년은 됐을 거야. 민수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윤영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창업해 성공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에 윤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어때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윤영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퇴사하고 육아에 전념한 이야기 남편 태수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 지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윤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알던 사람에게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낯설었죠. 대화를 마치고 민수는 명함을 건넸어요. 뒷면에는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연락해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윤영은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민수는 카페를 나가며 주차장에 세워둔 포르쉐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스포츠카는 카페 앞에서 유난히 빛나고 있었죠. 윤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영은 계속해서 민수와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한때 같은 출발선에 있었던 두 사람의 현재가 이토록 다르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동안에도 민수의 명함이 자꾸 생각났죠. 결국 윤영은 번호를 저장했어요. 단순한 친구로서의 연락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윤영의 머릿속은 민수로 가득 찼어요. 오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윤영의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영은 민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윤영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이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바쁜 회사 일과 스트레스에 지쳐 있을 뿐이었죠. 어느 화요일 오전 윤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설레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영아, 나 민수야, 바쁘지 않아.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윤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오늘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제안했죠. 윤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순한 친구와의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수락했죠. 점심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윤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꼼꼼히 했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때 문득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지 옛 친구와의 만남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렐까요? 윤영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들어가지 못할 곳이죠.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윤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세련된 슈트 차림이었습니다. 윤영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죠. 와줘서 고마워, 오늘 특별히 예쁘네. 민수의 말에 윤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태수는 결혼 초기에나 그런 말을 해주었을 뿐 지금은 서로의 존재가 너무 당연해져 버렸죠.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수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했고 윤영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학창 시절의 추억도 함께 떠올랐죠. 와인 한잔 할래? 민수가 와인을 주문했어요. 윤영은 평소 낮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민수는 윤영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넌 참 변한 게 없네. 학창 시절 그대로야.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윤영은 그 눈빛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것이죠. 결혼 생활 10년 동안 태수와의 관계는 너무 편안해져서 설렘이란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점심 식사가 끝날 무렵 민수는 윤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레스토랑 바로 위층에 호텔이 있어 잠시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더 할래? 윤영은 순간 망설였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의 기운과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렸죠. 윤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자 민수는 윤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호텔 방으로 들어선 순간 윤영은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영은 달콤한 배신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의 첫 만남 이후 윤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은 여전히 남편 태수를 배웅하고 아들 지우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민수를 위해 비워두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호텔이나 민수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죠. 윤영은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윤영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여자로서 소중하게 대해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새 윤영의 외모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은 더 진해졌고 옷차림은 화려해졌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향수도 새로 구입했죠. 민수가 선물해준 고급 핸드백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아내의 변화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했죠. 태수는 점점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 일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아내와의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윤영도 이제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편했죠. 그 시간에 민수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태수와 윤영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일찍 잠들었고 둘만의 시간이 만들어졌죠. 태수는 와인을 한 병 열었어요. 요즘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태수의 말에 윤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알아챈 것일까요? 윤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그냥 뭔가 달라 보여. 옷차림도 그렇고 화장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태수의 관찰력에 윤영은 살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어요. 좋아 보여. 그런 모습이 활기차 보여서. 윤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잔을 들어 윤영의 잔과 부딪혔어요. 우리 요즘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에 윤영은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았어요. 태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죠. 윤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괜찮아, 나도 바빴으니까. 그날 밤 윤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태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민수에게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죠. 윤영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영은 평소와 같이 태수를 배웅했어요. 현관에서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가 출근한 지 1시간 후 윤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윤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을 약속했어요. 지우를 등교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영은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이 열렸어요. 태수였습니다. 평소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윤영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태수야, 웬일이야? 회사 안 갔어.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어. 급히 찾으러 왔지. 태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윤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태수를 따라갔어요. 만약 민수와의 만남을 준비하던 모습을 봤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태수는 서류 가방을 뒤적이다가 찾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잠시 후 윤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나 지금 내 아파트 앞이야. 준비됐으면 내려와. 윤영은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스쳤지만 곧 밀어냈습니다. 윤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에는 민수의 검은색 포르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영이 차에 타는 순간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윤영은 모든 고민을 잊고 그 순간에 빠져들었어요. 민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도심의 고급 호텔로 향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윤영은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웠습니다. 민수는 이미 예약해둔 객실 키를 받아들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객실 문이 닫히자마자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태수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아내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새 향수병이 눈에 띄었죠. 태수는 운전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아내의 변화가 조금씩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수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반차를 신청했어요.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윤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태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태수는 창가에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때 검은색 포르쉐가 단지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낯선 차는 아니었어요. 며칠 전 아침에도 본 적이 있었죠. 태수는 차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멈췄어요. 윤영이었습니다. 윤영은 포르쉐에서 내린 후 운전석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윤영의 손을 잡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악몽 같았어요. 태수는 급히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윤영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포르쉐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수는 충격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현관문을 열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태수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늘 아침 본 광경으로 가득 찼어요.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 그리고 윤영의 얼굴에 띈 행복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아침에 찍은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윤영이었죠. 집에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윤영을 다그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수는 결국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대신 회사 근처 술집을 찾았죠.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아내와 멀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정이 다 되어서야 태수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윤영은 이미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죠. 태수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 지우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지우가 학교에 간 후 윤영과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윤영도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아내의 모습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등교 준비를 했어요. 태수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우가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영은 평소처럼 태수의 넥타이를 고쳐주려 다가왔지만 태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윤영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왜 그래? 태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벽에 기댄 채 서 있을 뿐이었죠. 누구야 그 남자는? 윤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이 관계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어. 윤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휩쓸었지만 태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말은 10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선언이었어요. 윤영은 갑자기 태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한 번의 실수였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윤영의 애원에도 태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끝이야. 내가 오늘 그 사람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윤영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는 침실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몇 벌의 옷을 가방에 넣은 태수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나는 며칠 동안 회사 근처 모텔에 있을 거야. 그동안 너는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줘. 지우는 내가 데려갈 거야. 태수가 집을 나가고 윤영은 멍하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하루 만에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영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우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영은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가 우리 관계를 알아버렸어. 이혼하자고 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말했어요. 지금 내가 갈까? 윤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민수는 볼 수 없었지만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영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 지우를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8살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특히 그 이유가 엄마의 불륜이라면 지우는 엄마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윤영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영은 남편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태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우는 방과 후 수업으로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윤영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지만 태수가 직접 학교에 가서 데려간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영은 부모님께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부모님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받을 충격과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윤영은 침실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애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영은 혹시 태수가 마음을 바꾸고 돌아온 것인지 기대하며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윤영 씨 맞으신가요? 태수 씨의 변호사입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윤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죠. 변호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합에 이혼하시면 위자료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수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윤영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수 씨는 오늘 저녁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두세요. 문이 닫히고 윤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죠. 그리고 부모님마저 오늘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윤영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윤영은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안해 윤영아, 나도 지금 복잡해. 시간이 좀 필요해. 민수의 말에 윤영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육아와 가사로 지친 자신의 일상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후, 태수, 가족 그리고 이제 민수까지 윤영은 홀로 남겨졌어요. 일주일 후 윤영은 부모님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태수가 내준 위자료로 겨우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10년 결혼 생활의 흔적은 캐리어 2개와 종이상자 몇 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윤영은 새로운 공간에 짐을 풀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35살에 이혼녀가 되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윤영을 외면했어요.
태수가 직접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을 때 장인어른은 분노했고 장모님은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전화로 윤영에게 실망했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죠. 한 주가 지나서야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말없이 반찬 몇 가지를 냉장고에 넣어주고 돌아갔지만 그마저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영은 지우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윤영이 지우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면접 교접권 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죠. 윤영은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학교 앞에서라도 잠깐 보고 싶었지만 태수가 이미 지우의 학교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는 처음 며칠간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윤영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민수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죠. 태수가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민수가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윤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잠깐의 설렘과 도피를 위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가족을 잃어버렸죠.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10년 전 퇴사했던 회사에 다시 이력서를 넣었지만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결국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생각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죠. 밤에 홀로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지난날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지우를 깨우던 순간들, 태수와 함께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윤영은 카페에서 일하던 중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태수의 회사 동료였어요. 그는 윤영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도 많이 컸고요. 윤영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태수 씨가 요즘 혼자 지우를 키우느라 힘들어하지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와 지우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영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언젠가 지우가 자라서 어머니를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윤영은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한편 태수는 새 아파트에서 지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차린 식탁이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어요. 지우는 가끔 엄마를 물었지만 태수는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지우가 물었죠.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태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둘이 잘 지낼 수 있어. 그래도 이제 진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입니다. 윤영과의 10년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말이죠.